우리가 10년대 지금 10년대야. 10년대에서 국내는 했어. 그치? 국내 기억하십니까? 국내 단체 두 개 뭐였어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그리고 이 두 단체의 특징.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였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체라는 이거 약간 차이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10년대 국외로 가보겠습니다. 국외는 우리가 지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반도 모양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한반도 외에 윗부분의 지역을 명칭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나눠놨냐면 서간도,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지역을 서간도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 부분을 이런 식의 지형이다 보니까 북간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간도, 그 다음에 이쪽은 뭐라고 표현해? 북간도야. 알겠지?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에서 만주 지역을 지칭을 할 때 이렇게 지칭을 했구나 보면 편해요. 여기가 남만주, 그 다음에 여기가 북만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주 지역, 남만주, 북만주, 간도 지역, 서간도, 북간도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지도랑 같이 묶어서 단체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서간도 지역 봅시다. 서간도 지역. 바로 삼원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삼원보 이 지방. 자, 이 삼원보라는 이 지방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냐면 경학사. 그리고 이게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부민단.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경학사, 부민단 이 정도의 단체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만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 이회영 선생이시죠. 명문가 집안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의 노블레스 어블리주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시죠. 사실 이회영뿐만 아니라 이 명문가에 6 형제가 있었는데 이 6 형제가 정말 부자였어요. 명문가답게 전 재산에 일제강점기가 이제 일제 치하로 딱 넘어오자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일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모든 식솔 다 데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만주로 갑니다. 여기 만주에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바쳐서 이 가족이 모두 다 편하게 살 길을 포기하시고 독립운동에 힘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삼원보의 기틀을 마련한 정말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학사, 부민단 그리고 이 단체 산하 독립군을 서로 군정서로 이렇게 우선 알아두십시다. 서로 군정서. 사실은 북간도 이따 배울 때 북로 군정서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군대이기 때문에 북로 군정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 그죠? 그래서 북로 군정서가 이쪽에 있었다라면 서쪽의 서간도 지역에는 독립군이 이름이 뭐였어요? 서로 군정서야. 알겠죠?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서 서로 군정서 이렇게 북로 군정서랑 세트로 같이 위치로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할 때 얘들아 이 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를 이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조금 암기하면 편해요.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 지금 봐봐. 서간도 지역이니까 이쪽 왼쪽 이쪽 지방이지? 이쪽 지방에 어디 지역? 삼원보에 단체 2개 정도 경학사 부민단 이 정도 알고 그와 동시에 산하 군대 뭐까지 알아두자. 서로 군정서까지 알아두자. 그리고 이 지역은 이회영 선생께서 이 지역을 기틀을 마련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또 정말 유명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가 학교를 설립을 했죠. 그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알겠죠? 그래서 삼원보 지방에
경학사 이름이 다시 부민단으로 바뀌었고 단체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신흥 무관 학교까지 이것까지 서간도 지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먼저 북간도 하지 말고 북만주로 쭉 올라가 봅시다. 북만주로 쭉 올라가 봅시다. 이쪽까지 올라갑시다. 여기 위에 보면 이 지역 나와요. 밀산 이 지역. 이 밀산이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소만 국경지대라고 되어 있죠. 소만 국경지대. 그러니까 소련과 만주의 딱 그 국경 지역에 이 밀산에 하나의 단체 이것만 외워둡시다. 한흥동. 한민족 흥해라 동해야 이걸 줄임말이야. 한흥동. 이 밀산 나중에 언제 나오니? 너희 그 독립군 전쟁 이제 20년대 배울 때 간도 참변 있고 나서 이 지역에서 다시 재집결해가지고 자유시 참변 당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로 독립군 부대들이 다 모여서 그 지역이에요. 밀산 지역. 집결하는 그 지역.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배울 텐데 그래도 밀산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밀산의 무슨 단체? 한흥동. 내가 왜 이거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거 바로 삼원보와 이 밀산의 한흥동 이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단체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제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 중에 신민회라는 단체 기억하시죠? 이 단체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만주 지역에 무력 투쟁을 지원했다. 그리고 신앙 무관학교를 세웠다. 우리 막 그런 거 배웠었거든. 바로 1907년에 이 신민회가 독립기지를 건설했던 지역이자 역할을 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기여를 한 바로 그 공통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삼원보와 한흥동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쭉 위에 밀산의 한흥동까지 이 두 개 다 모두 다 신민회와 관련이 있구나.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북간도 가봅시다. 북간도라고 하면 두 지역이 있다. 이 북간도에. 자, 봐봐. 지금 여기 서간도 했고, 북간도 지역에 왕청과 용정. 왕청 지역과 용정 지역. 이거 두 개 기억합시다. 북간도에서는 왕청, 용정. 용정은 학교만 기억하면 돼. 용정은 학교만 있었고, 이 왕청은 뭐만, 왜 암기하기 편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야 될 것이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대종교 하나 왕청 딱 박아놓으세요. 왜냐면 이 대종교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중광단에 관계된 군대 이름 산하 군대 이름이 바로 북로군정서였어요. 그래서 대종교의 중광단 이 단체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관계된 독립군 북로군정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북로군정서 다 뭐와 관계가 돼 있어? 대종교 왕청 지역 알겠죠? 왕청하면 뭘 먼저 생각해? 대종교. 용정하면 뭘 생각해? 학교. 용정 지역에 학교가 두 개가 세워졌어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입니다. 이 서전서숙 역사부도에도 이제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상설이 세운 간도 지역 최초의 민족학교다라고 나와 있는데 더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세운 해외에 세운 최초의 학교라고 합니다. 해외에 세운 최초의 학교. 그래서 학교 이름 뭐뭐?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거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너희들이 암기하기 편하려고 내가 지금 지도를 보여주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서간도에 뭐 기억해? 경학사, 부민단. 알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역의 그 학교 신흥무관학교 그것까지 기억하고 신민회가 영향을 줬대. 신민회 또 저쪽 위쪽에 뭐 밀산에 한흥동 이거 두 개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고 가운데 있는 북간도에 용정과 왕청 두 개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어. 왕청은 뭐만 머릿속에 박자? 대종교에 관계된 중광단에 관계된 북로군정서군 여기까지 쫙 연결하고 그 아래 지역에 어떤 지역?
용정. 뭐만 기억해? 학교 두 개. 학교 두 개 이름이 서천서수. 그 다음에 명동학교.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뭐 대한독립군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사실 10년대보다는 우리가 20년대 때 더 많이 배우죠. 실제로도 이게 만들어진 시계가 1919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대한독립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대한독립군을 이때 많이 배우지. 자, 잠깐 보여줄게. 봉오동 전투 때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중심으로 이 봉오동 전투 승리 거뒀다 할 때 우리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제가 거기다 적어둔 거예요. 우선은 20년대 때 와서 외워도 되니까 10년대 때는 그냥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거 그때 그 봉오동 전투 20년대 때 활약한 그거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간도 지역, 만주 지역 다 했다. 이것만 딱 기억하자. 알겠지? 자, 지금 우리 몇 년대 하고 있어? 10년대 하고 있어요. 자, 10년대 국내 지역 두 개 이름 뭐였어? 국내 단체 이름. 복벽주의의 독립의금부.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어? 이름이?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그렇게 외웠어. 자, 이번에는 그럼 연해주와 중국과 미주로 갑시다. 연해주와 중국과 미주. 대한광복회를 왜 얘기를 꺼냈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대한광복회 할 때 연해주 이거 이야기 잠깐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했죠. 안 했니? 안 했니? 이거는 나만의 그냥 팁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거 어디 가서 창피하니까 말하면 안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만들어서 암기하는데 좀 활용을 하세요. 나는 너희 때 딱 내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 10년대 때 대한광복이라는 이 용어를 좀 묶어서 외웠었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국내에는 대한광복회가 있고 연해주, 바깥 지역이야.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고 이렇게 묶어서 외웠어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이름만 비슷할 뿐이야. 대한광복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또 특징이 공교롭게도 그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군대식이야. 군대식. 대한광복회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지만 군대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해주에서 활동을 한 대한광복군 정부 이건 심지어 정부야. 단체도 아니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도 군대식 정부였어요. 군대식 정부. 둘 다 군대식이란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국내국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10년대 그 다음에 군대식 그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알겠죠? 자,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 이제 나오기 전에 이 연해주에서는 사실 이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 지역 봅시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 이제 만들어져요. 신안촌. 이 신안촌에서는 기억할 게 이제 권업회. 사실은 권업회도 왜 기억하기가 편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권업신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업회도 들어는 봤을 거야. 딱히 암기하기 엄청 까다로운 그런 용어는 아니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연해주 지방에 권업회가 있었고 이 지방에 이제 이상설이 중심이 돼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세워졌다. 15년에 이제 국내에서 대한광복회 만들어졌고 연도로 또 굳이 말을 해주자면 자, 그러면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가 일명 이제 노령정부, 군대식 임시정부 이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게 몇 년 있다가 19년에 개편이 돼요. 개편이 된 이름이 바로 대한국민의회야. 손병희 선생께서 여기다가 세운 정부야. 이거는 중요해. 왜? 우리가 오늘 곧 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울 텐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세워졌니? 3.1운동이 딱 터지고 나서 하나의 통일된 뭔가 체계적인 정부가 필요하구나. 이제 느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지는데 세 개의 정부를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웠잖아요. 기억하지? 그 중에 하나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근데 나도 내가 공부할 때 보니까 이게 진짜 또 단어가 짜증나더라고. 뭐랑 헷갈렸냐 나는. 대한국민의회랑 대한민국민회가 그렇게 헷갈리더라.
관계는 전혀 없는데 이름이 진짜 짜증나잖아. 그제? 그래서 자, 이것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냥 참고만 해.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연해주 챔피언이니까 작게 말할게. 연해주 3글자잖아. 그지? 미주 몇 글자야? 2글자지. 그래서 이거를 엇갈려서 이 연해주는 3글자지만 2자씩 띄어서 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이 미주 지역은 2글자인데 3글자씩 끊어서 했더니 말이 되더라고. 대한인 국민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만 또 외우기 편해. 내가 딱 너희 딱 내 기억이 나. 고3 때 딱 외웠어. 알겠지? 그렇게 외우세요. 자, 연해주 몇 글자? 3글자야. 2글자씩 띄면 돼. 헷갈렸을 때. 대한국민의회. 알겠지? 미주 2글자야. 3글자로 띄면 돼. 대한인 국민회.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미국으로 그 이민 간 사람들한테 한인 이런 표현 하잖아. 그지? 그걸로 연결해서 외워도 되고, 이 2개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고, 심지어 이건 정부고 이건 단체야. 알겠지? 뭐 그냥 외울 때만 이름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외우면 좋다 이거야.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알겠지? 자,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는 거. 대한국민의회. 자, 연해주 됐지? 연해주 됐죠? 중국은 특별히 암기할 건 없어요.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신한청년당.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해. 왜? 파리 강화회의 때 김규식을 여기에 파견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딱히 헷갈리는 건 없어서 암기할 때 한번 외워두면 헷갈리진 않아요. 그래서 김구와 영윤영 선생님께서 이 상하이에 만든 단체입니다. 신한청년당.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막 이렇게 선언하고 이러자 이 영향 받아가지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청원서 제출하려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던 그 단체예요. 그래서 상하이에 이제 중국의 친한청년당.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은 아까 어떤 단체 있다라고 했어? 대한인국민회. 그 다음에 흥사단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흥사단이란 단체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대한인국민회 산하 군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주 그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산하 군대는 또 하와이에 만들었다. 하와이에. 그 군대 이름이 뭐냐? 대조선 국민군단이야. 대조선 국민군단. 앞자가 똑같다. 대국민. 그지? 대한인. 또 대한 해버리면 또 안 되는데. 나는 또 나만의 하도 외운 지 오래돼가지고 나만의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헷갈리지 않게 자기가 정리하세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독립군이 있었다라는 거. 자, 됐지? 자, 지도. 이 지역은 지도 봤으니까 이 지역도 한번 지도 봐보자, 우리가. 여기밖에 없네. 미주 지역. 아까 방금 말한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 국민회. 알겠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은 여기 안 나와 있네. 이게 이제 산하 부대가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식으로 미주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구나. 대조선 국민군단의 박용만의 이제 훈련 모습도 사진으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우리 공부하면서 봤던 지도이고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 10년대 다 암기했죠? 최대한 암기하는데 편하려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유치한 방법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제 딱 암기하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3.1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전개, 결과 이렇게 이제 오늘 3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배경은 역사부도를 좀 역사부도에서 설명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좀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 여기가 국내, 이건 국제, 그 다음에 여기가 국내,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래프와 지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배경 봅시다. 1910년대가 되면은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1917년에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패전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거를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돼요. 그럼 당연히 누가 중심이 된 회의겠어? 승전국이 중심이 된 회의겠지. 승전국이. 그지?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에서 이제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이끌어서 사회주의 국가가 딱 등장을 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들은 이제 승전국이니까 이제 겉보기에는 정말 번지르르한 말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을 해요.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마다 그런 민족 존중해주자. 우리 조선 지금 현재 일제 치하에 있는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가 솔깃한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이 민족 자결주의, 이들이 제창하는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 승전국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는 일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었거든. 1차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래도 보내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조금 영향이 가요.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레닌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단제국주의 운동의 지원을 약속을 하는데 약소국들을 좀 지원해줄게 라고 하면서 레닌이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외 정세야.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10년대 정세. 그리고 국내에서는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또 만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런 선언서를 발표를 하면서 무력 우리 무력으로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결의를 하고 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3.1운동이 딱 일어난 거예요.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볼까? 세계 정세. 소련 레닌이 약소민족 지원할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우리 입장에선 솔깃하지.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은 또 뭐라 그래? 민족 자결주의. 정말 이거 멋진 말을 막 합니다. 실상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말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또 신한청년단 방금 했던 상하이 지역의 그 신한청년단 어때? 이 회의에 우리의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김규식을 보내지.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고종의 인산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고종의 인산일이 이제 다가왔고 그때 당시 이제 소문이 퍼졌었죠. 고종이 독살을 당했다 일제에게.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막 슬퍼하면서 분노에 찬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0년대 또 무단 통치로 엄청나게 억압적인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3.1운동은 단계별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하거든. 약간.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계층도 다양해져 가면서 그 다음에 방식도 조금 변해요. 자, 그럼 봅시다. 1단계 때는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중심이었냐면 종교계가 중심이었어요. 종교계와 학생이 중심이 돼서 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서히 확대되어 가는데 2단계까지만 해도 도시로 이제 쫙 확산이 되어 가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노동자 상인까지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3단계 때 농촌까지 깊숙한 농촌까지 그러니까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한 거지. 쫙 확산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운동의 방식도 빅폭력에서 폭력으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하려는데 일제가 무자비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거든 우리를. 심지어 여기 보세요. 제암리 학살 사건. 그치?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일본의 이러한 가혹한 탄압에 맞서서 평화적으로 전개되던 시위가 무력 저항운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 정도 이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할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됐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민족 대표, 제일 처음에는 학생과 종교계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서서히 전 계층으로, 그 다음에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제한리 학살 사건만 봐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 아주 무자비한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적극적인 투쟁, 폭력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3.1운동의 결과겠죠. 가장 중요한 게 신분, 직업, 종교 구별 없이 모든 계층,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너희 같으면 할 수 있겠니? 유관순, 우리는 이제 보통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유관순 언니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하신 분 아니냐? 그지? 너희 같으면 하겠냐? 무서워서? 못하지. 그지? 이런 자신의 목숨을 건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세상 정말 효도하며 살아야 돼. 이거 어제 그 건물 무너져가지고 거기 버스 무슨 날벼락이야. 정말 엄마 어떡할 거야. 그지? 정말 슬픈 일이야. 너무나 슬픈 일이야.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갑자기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일제 식민 통치 변화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봅시다.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었죠.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통치 방식 바꾸는 거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었고, 문화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 독립운동이 조직화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이념이랄지 이런 방향이 이제 더욱더 좀 이렇게 뭐랄까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국외는 무장 투쟁이 본격화되고 국내는 실력 양성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이제 유행할 때니까 이 국내 20년대로 가면서 사회주의가 또 유입이 돼요. 그게 또 이제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20년대 문화 통치기에 민족 운동과 이제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어 가죠. 그래서 국내 그리고 독립운동의 참여 주체도 다양화되었다라는 거. 지식인 학생이 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까지도 대중운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영향을 줬다라고 해야죠. 왜냐면 3월 1일 날 3.1운동이 있고 나서 5월 달에 뒤이어서 중국에서도 5.4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의 치하에 있었던 간디 여러분 아시죠? 위인 중에 그분의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3.1운동에 이렇게 한번 시발점이 딱 되면서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영향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몇 시까지야? 자, 피 같은 시간이 10분이나 남아있다. 그치? 아주 소중한 이 시간 우리가 또 날려버릴 수 없으니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반부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만 봐도 우린 성공이야.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방금 전에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수립됐다라고 했어요? 3.1운동이잖아. 3.1운동 몇 년에 펴져서 1919년에 실제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돼요.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 언제까지 존재해? 45년 해방할 때까지 있어요. 그죠? 해방할 때까지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자,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19년부터 23년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때입니다. 이때. 초기. 그런데 외교를 활동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승만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열받은 임시정부의 그 일원들이 국민 대표회의를 소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다들 떠나요. 여기서부터는 쭉 계속 한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빈 껍데기였어. 빈 껍데기 다 떠나고 그나마 김국께서 이걸 딱 지키고 있었어. 김국께서 빈 껍데기를. 그러다가 1932년에 홍콩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큰 일을 하나 해내셔요. 근데 이게 왜 영향이 내가 여기다 이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의 장개석이 이 사건을 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야. 중국의 그 많은 사람이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 조선의 청년 하나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 큰 일을 해내냐 이러면서 국민당의 장개석의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7년부터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쭉 가면서 40년대 이후 40년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서히 부상을 해요. 서서히 부상을 해. 그래서 4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가 이제 따로 여기다 써놨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우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블로 가서 봅시다. 그게 몇 페이지냐면 바로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40년 이후부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먼저 할 거야. 먼저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23년 이 초기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2페이지 7페이지는 초반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구나, 전반적인 설명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빈 껍데기를 김국께서 지켜가시다가 4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비 몇 페이지라고? 12페이지. 이렇게 두 개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자, 그럼 우리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까지는 합시다. 자, 1919년에 3월, 4월, 4월에 각각 연해주, 상하이, 서울에서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우리 연해주에 대한 국민의회는 했다. 10년대 때 했잖아. 그지? 아까 그 유치한 방법으로 연해주 뭐 세 글자니까 두 글자 대한국민의회 뭐 그런 거 그거 했잖아. 그지? 이름이 뭐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손병희가 수립하셨어요. 상하이는 이승만이 신한청년단이 중심이 돼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웠어. 그리고 한성에다가도 서울에다가도 이승만이 13도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한성정부 이렇게 수립을 한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럼 잠시. 야, 너희들이 보더라도 연해주 지방의 정부가 있으면 뭐에 유리할 것 같아? 무장투쟁에 유리하죠. 무장투쟁에. 그나마 그래도 일제 그나마 엄청난 간섭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무장투쟁에 유리한 그러한 장점이 있다면 상하이는 뭐에 유리할까? 그렇죠. 외교에 유리합니다. 외교. 교통도 편리하고 공사관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지금 정부가 있었는데 임시정부를 통합할 것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해요. 자, 논의하면서 이제 위치를 어디다 둘까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상하이에 두면 외교에 유리할 것이고 간도 지역에 두면은 무장 투쟁에 유리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1919년 9월에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통성은 어디냐면 서울의 한성정부야. 서울의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하되 결국 위치를 어디다 두게 됐어요? 중국 상하이에 두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다가 이제 이것 또한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중국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하이에 있던 것이 결국에 또 이렇게 쭉쭉 이동하면서 40년대는 충칭까지 가요. 지금은 어쨌든 어디야? 상하이야. 그 다음에 정치 체제도요. 삼권 분립, 별표, 삼권 분립, 삼권 분립. 우리 밀정에서도 그 영화 볼 때 그 말하잖아. 임시정부에 김원봉 딱 오니까 반갑소 이러면서 여기는 입법부, 여기는 행정부, 여기는 사법부 이 말 하잖아요. 그지? 삼권 분립. 이 전에 있었던 다른 정부들은 이권이었어, 이권. 근데 어쨌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갖춰졌다라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해불어. 뭐 없어. 해불어. 자, 연통제 교통국. 부산의 백산상해와 만주의 이륜양행이라는 이러한 기관, 여기에 기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이 기관, 교통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연통제라는 조직을 쫙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밀 연락망을 구축을 했어요. 연통제 교통국.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발각되면서 힘들어졌지, 사실은. 20년대 얘네들이 문화통치, 민족 분열 통치를 일으키면서 그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해체시켜 버리는데 어쨌든 연통제 교통국.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도 독립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방식으로 독립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독립공채. 외교는 누가 담당해? 이승만. 근데 똑바로 안 했지. 그치? 이승만. 그 다음에 이것도 은근히 이제 알아두세요. 독립신문. 이거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야, 얘들아. 기관지. 독립신문. 그래서 독립신문 간행했고 사료편찬소라는 것도 설치했다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이런 활동을 잘하고 있는 임시정부가 왜 갈라지게 됐는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